1962년에 설립된 월마트는 당시 최고의 공룡 유통기업 시어스 로벅을 드디어 초월해 소매업계 1위에 올랐고 2006년 기준 그 매출액의 성장은 세계 27위 나라의 국민 총생산 GNP에 맞먹는 수준이 되었으며 월마트의 저가 시스템은 나라 전체의 경제 효율성을 0.75%를 향상시켜 개인 소비자 한 사람이 1년간 895달러, 미국 인구 전체가 263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전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막대한 경제력을 구가했던 샘 월턴은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향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공 비법으로 절대 고인물이 되어 썩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샘 월턴은 창업 5년 만에 19개나 되었던 매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음에도 절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미 미 전역에 250개나 되는 소매업체를 거느렸던 K마트를 자신의 최대 경쟁자로 여겼고 반드시 이기겠노라 결심하며 그 약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 즉시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명부지였던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최고의 전산학교 IBM 컴퓨터학원에 등록하였고 허구한 날을 컴퓨터만을 파며 앞으로 재고관리와 물류 통제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지식으로 가장 먼저 각 매대에 배치되어져 있던 현금 계산기와 회사 임원들 간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없던 바코드를 붙여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자동 인식 기능을 재고관리 시스템에 붙여넣었고 실제로 얼마 안가 업계 최초로 전체 모든 물류들을 전산화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1900년대는 고객들보다도 주인들의 콧대가 더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고객 편의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전무했던 그 시절의 청년 샘 월턴은 우리 회사의 보스는 단 한 명뿐이고 월급을 주는 이도 오직 고객뿐이다 라고 말하며 당시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박리담회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경쟁 업체들보다도 20%나 싼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매장은 언제나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소된 매장을 유지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고집했고 6개 주 가맹점들 중에서도 최고 매출액을 찍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경쟁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고 경쟁자 이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신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월마트조차도 1960년대가 되자 울코, 타깃 등 대형 할인점들의 출몰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샘 월턴은 자파점으로는 그 한계를 직감하게 되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매우 독립적인 대형 할인점을 1962년에 열게 된 것입니다. 싼 가격, 고객 서비스, 업계 최초 전산화된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샘 월턴은 미국 전역에 250개나 되었던 점포에서 8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기존의 할인점들과는 달리 인구가 채 10,000명도 되지 않았던 작은 소도시에서 고작 19개밖에 안 되었던 매장을 두고 있었음에도 900만 달러라고 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샘 월턴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은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경쟁사들을 연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점포를 돌아다니며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 창고에서의 인벤토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매장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는지, 가격 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며 동선에 따른 매장의 상품 진열 방법과 심지어 점원들의 복장, 손님들의 접대 방법, 멘트들까지도 모델이 적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녹음기를 포켓에 넣어두고 다니며 자신이 보기에 특히나 좋은 자세로 근무하는 직원한테 다가가서는 몇 번이나 계산을 거듭 신청하며 그 직원의 행동과 모습, 손님 응대 방식들을 배우기에 노력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스스로 거울을 보며 몸을 익혀 다음 날에는 그 즉시 월마트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월마트는 1970년대 중반까지 미 전역에 100개가 넘었던 점포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1억 7천만 달러라고 하는 당시에는 믿기조차 힘든 매출액을 구가하며 56세가 되던 해 경제적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월마트는 결국 당시 50년 동안이나 독주하던 최대 유통기업인 시어스를 따돌리게 되었고 업계의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밀려났던 시어스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 1918년에는 파산보를 신청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이 세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또한 영원한 패배자도 없습니다. 이랬던 월마트 역시도 지금 가장 강력한 도전자 아마존의 도전을 받고 있고 신생업체 테무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던 샘 월튼은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2년 된 구형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며 그 무서움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성공 여정은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꾸고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보통 사람들의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비범함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샘 월튼이 자신의 책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성공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는 우리를 향해 전해준 귀한 영감이 있어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라. 다른 길을 선택하라. 편견 따위에 휩싸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비전이다. 나는 언제나 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도전하고 시도해야 했으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나는 더 나아진다.